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질량 보존 조금 수업을 했는데, 어쨌든 질량은 보존이 된다. 질량 보존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 그렇지.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령 맞지? 자, 그래서 질량은요, 어떤 화학 반응이나 어떤 물리 반응에서도 다 성립된다. 앙금이 생성되든 기체가 발생하든 연소시키든 그지? 전부 다 질량 보존은 성립한다. 됐지? 질량 보존은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할 것 없이 모든 반응에 다 성립이 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봐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된다. 요거 너 지금 학교에서 진도 나갔어, 여기까지? 나갔어? 자.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 성분비이라니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지? 아니고요.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이란 얘기.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자, 봐봐. 우리가,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볼트너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볼트너트. 볼트 한 개가 5g이래. 됐지? 볼트 한 개. 얘도 5g이야. 너트 한 개는요, 2g이야. 됐어? 야, 볼트 한 개가 얘는 5g인데 얘는 4g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나?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질량은 똑같겠지. 그리고 너트도 다 똑같이 규격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 한 개가 2g이 나머지도 다 2g씩이라는 얘기야. 맞지? 자, 이렇게 돼 있어. 그것 가지고 볼트 하나에 너트를 2개를 끼웠어. 자, 볼트 하나에 너트 2개를 끼웠어. 자, 요렇게 끼운 거는요, 화학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노? 볼트 1개에 너트 2개 들어갔으니까 BN2 요렇게 들어간 거야. 됐지? 맞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질문하기를 봐봐. 질문하기를. 화합물 BN2가 있는데요. 있는데 요 안에 B의 질량하고 너트의 질량하고 얘는 몇 대 몇의 질량의 비를 가지겠노? 하나 안에 볼트하고 너트 질량이 몇 대 몇이겠노? 자, 볼트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몇 g이야? 5g. 너트 몇 개 있어? 2개. 한 개당 2g이지. 너트 총 몇 g이야? 4g. 그래서 질량의 비는요, 5대 4야. 야, 그럼 잘 생각해봐. 볼트 하나당 너트를 2개씩 끼웠어. 자, 서울에서도 한번 끼워보고, 부산에서도 한번 끼워보고, 양산에서도 한번 끼워봤어. 됐지? 그러면 그 BM2를 구성하는 볼트 대 너트의 질량의 비가 무조건 5대 4겠나? 달라질 수도 있겠나? 똑같을 거 아니야? 볼트는 무조건 한 개 5g이고 너트는 무조건 한 개 2g이야. 근데 볼트 하나에 너트 2개를 끼웠다고. 그럼 5대 4잖아. 누가 끼워도 5대 4야. 맞지? BN2라고 표현되는 거는요, 무조건 질량의 비가 5대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들 볼트와 너트를 우리가 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자. 알겠지? 원자라고. 이거 원자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알아? 원자도 종류에 따라 가지고 크기와 질량이 정해져 있지. 수소 원자 크기와 질량이 정해져 있고요. 산소 원자도 크기와 질량이 정해져 있어. 알겠지? 정해져 있는데 얘들을 일정한 개수비로
쫙쫙 갖다 붙였단 말이야. 물을 만들어. 물의 화학식은 뭐게? 물? H2O. 맞지? H2O라고 하는 것은 수소 몇 개 하고? 2개 하고. 산소 몇 개? 1개. 해가지고 물 만드는 거잖아. 서울의 물이든 부산의 물이든 다 H2O가 물인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의 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겠나? 그래.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 성분 원소들 사이의 질량의 비는 항상 일정해. 당연한 말인데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는 학생들은 뭐냐니까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그지?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H 2개, O 2개도 성질이 똑같지 않을까?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헷갈리면은 다 헷갈리는 거야. 자, 원소 종류가 똑같다 하더라도 개수가 다르지? 그럼 얘들은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잖아. 그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2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의 비가 고정되어 있다. 다시, 그지? 질량의 비.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의 비가 성립한다. 질량이 일정하더라.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질량 보존 법칙은요, 어떤 반응이나 다 성립했지. 물리 반응, 화학 반응 다 성립했는데 얘는 화학 반응에서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물리 반응에서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해야 되는데 화학 반응, 물리 반응, 물리 변화. 요거 물리 변화 해야 되겠다. 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물리 변화에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알겠나? 자, 물리 변화는 만약에 설탕하고요, 물하고 섞으면 뭐가 돼? 설탕물이 되지. 설탕물이 되는데 물 100g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은요 설탕 20g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었어. B라는 사람은 물 100g에 설탕 40g을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었어. 어쨌든 둘 다 설탕물이잖아.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그냥 단순히 섞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썩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설탕하고 물하고 질량의 비가 달라도 똑같은 설탕물이지. 하지만 물을 만든다,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수소가, 자, 수소가 H2가 이게 100개가 있어. 100개. 100개가 있어. 100개가 있고 O2가 1개가 있어. 그러면 물은 몇 개가 만들어지겠노?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2개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왜? 화합물은 이쪽에 한쪽이 아무리 많아도 얘가 모자라잖아. 그러면 한쪽이 다 반응할 때까지만 딱 반응하고 나머지는 다 남겨두는 거야. 물리 변화는요, 그냥 아무 때나 다 섞어. 그지? 질량의 비가 따로 없단 말이야. 하지만 화학 변화는 산소 하나당 무조건 수소가 몇 개씩 밖에 안 들어가? 2개씩 밖에 안 들어간다고.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맞지? 일정한 개수로 정해져야만 그게 화합물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니들 요거 탄소 질량비 외우면 좋고, 자, 수소 1개 상대적 질량 1. 학교에서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외우고 있어. 그냥 외우고 있어. 자,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이렇게까지. 너 원소기호 외웠지? 원소기호의 원자 번호의 2배씩이에요. 원자 번호 2개씩. 수소 빼고. 탄소가 6번이거든. 질소가 7번이고요. 산소가 8번이야. 그래서 이 질량수가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거든 원래. 양성자수가. 그런데 양성자수만큼 중성자수가 있다 보면 돼. 그래서 원자 번호가 6번이면 양성자 6개 있는데 거기 중성자 6개 플러스 해갖고 질량이 10이야.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요. 얘를 알고 있으면 고2까지 편안하게 요거 갈 수 있다. 자, 봐봐. 1, 12, 14, 16 돼 있지? 자, 그러면 자, 물을 만들었대. 물을 구성하는 수소 대 산소 개수비는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하고 됐고요. 질량의 비는요. 봐봐. 수소 1개가 얼마라고? 1. 산소 1개 얼마라고요? 16. 그러면 수소 총 질량 얼마? 2. 산소 얼마? 16. 그래서 몇 대 몇? 1대 8. 야, 지금 여기에서도 이거를 해가지고 이 질량비 구한 거야. 알겠나? 질량비를 구하겠다고. 근데 이거를 보통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질량비 이렇게 나왔단 말이거든. 그치? 이거 할 거 같으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더 낫지. 자, 그럼 봐봐. 질소 질량 얼마? 14에 수소 1자리가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 질소 대 수소는 질소 1개고요. 수소는 몇 개? 3개인데 질소 1개당 얼마? 14. 수소는 1자리가 3개 하면 질량비 몇 대 몇? 14대 3. 야, 14대 3 이거는 학교에서 보통 외우라 이렇게 안 하거든. 근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맞잖아. 이까지 진도 나간 학교. 너 이거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산소, 질량비 이런 거는 안 했지? 했어? 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원자량으로? 요거? 아, 이거 했어? 오. 요 좀 빡신데.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야, 너 여고 갈 거가? 아이. 자, 여기 탄소 얼마? 여기 12. 산소는요 16짜리 2개. 됐지? 그러면 탄소와 산소는 1개 대 2개 개수의 비 나와 있는데 질량의 비는 탄소 얼마? 12에 산소 얼마? 32잖아. 그지? 자, 그래서 3대 8의 질량의 비를 가진다. 이렇게. 다른 학교도 아마 거의 하지 않을까 싶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한다고. 했어? 너희도 이걸로 했어? 다 하네. 야, 다 하는데 고등학교 가갖고 왜 애들이 띵하게 있어? 전혀 처음 들어본다는 듯이 그렇게 있어요. 자, 좋아. 자, 그래서 여기 5대4 볼트 너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맞지? 볼트 너트. 자, 그 다음 산화구리의 질량비. 야, 요거도 알고 있어야 돼. 야, 너그 질량비 알아야 되는 거는요. 수소, 산소, 수증기 있지? 수소, 산소, 수증기. 자, 여기에서 질량비 몇 대 몇? 알아야 돼. 1대 8대 9. 1대 8, 9.
1, 8 해가지고 9 나오는 거는 질량 보존. 어이? 1대 8, 9. 이거는 질량 보존. 근데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가 1대 8이다. 그거는 일정 성분비. 구분해 줘야 됩니다. 반응 전후 질량이 같다. 질량 보존. 그 수증기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가 1대 8이다. 그거는 일정 성분비.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도 봐. 산화구리인데 구리를 연소시키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자, 구리는 무슨 색깔이게? 야, 붉은색. 이것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시험 대비 복습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들이. 산화구리 무슨 색? 검은색. 까만 거야. 알겠지? 까만 거. 그지? 붉은색 구리를요. 연소를 시키면 그지? 검은색 산화구리가 돼요. 근데 구리하고 산소 질량의 비가 4대 1이래. 그러면 산화구리는 얼마 나오게? 5 나와야지. 왜? 4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 4g당 산소 몇 g씩 반응한다고? 1g씩 반응한다고. 구리 4g에 산소 1 들어가면요. 산화구리 얼마가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잖아. 자, 그 다음 봐라. 구리 20g이 있어. 그러면 얘를 완전히 연소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산소는 몇 g이에요? 4대 1이니까 20대 5. 그러면 산화구리는 몇 g 만들어지게요? 그래, 25. 됐어? 자, 됐지? 그러면, 그지? 그러면, 자, 산소가, 그지? 산소가 4g이 모두 반응해가지고 산화구리를 만들었대. 산화구리를 만들었대. 그때 생성된 산화구리는 몇 g이게요? 5, 20. 그러면 들어간 구리는 몇 g이게요? 16. 이거 되겠나? 되겠나? 돼야 돼, 이거. 알겠지? 그래서 4대 1대 5. 구리, 산소, 산화구리 4대 1대 5. 됐지? 자,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잠깐만. 아직 멀었지. 자, 그 다음. 자, 5번.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 압력. 앞에 것까지는 온도 압력이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일정한 온도 압력이 나왔어. 온도와 압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 누구다? 기체다. 그지? 자, 봐라. 그래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들의 뭐 사이에?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기체들 사이에, 기체들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무슨 법칙요? 기체 반응 법칙. 됐지? 기체 반응 법칙이야. 기체의 부피는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됐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기체 부피들은 일정한 부피의 비로 반응하는데 여기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어. 야, 요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사실 위에 거하고 밑에 게 다른 법칙이야. 위에 거는 무슨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알겠지? 밑에 거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어. 얘는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용어는 안 나온단 말이야. 학생들이 다 배웠는데도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지 몰라요. 고등부에서도 사실 이름은 나오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래서 중등부에서도 이 용어 자체를 이제 안 배우긴 안 배우거든. 안 배우는데 하나의 법칙으로 니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인 거는 맞아. 이름이 안 중요하다 뿐이지 내용은 중요한 거거든. 알겠지? 근데 이름이 안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와. 이름 안 나온다고 몰라도 되나? 야, 이름이 있으면 좀 조금 더 잘 기억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닌가? 아니 말고. 자, 어쨌든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들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 다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 요거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봐라. 여기서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을 썼어. 그지? 자,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자, 우리가 질량은 반응 전, 반응 후에 질량을 더하면 똑같아야 되지. 근데 기체 부피는 두 부피하고 한 부피를 합쳤다 해갖고 세 부피가 나와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체는 더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2대 1대 2. 요렇게 이 부피비는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값이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야. 그래서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 암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가? 개수비가. 우리 개수비는 정할 수 있잖아. 그지? 개수비가 기체의 부피비하고 똑같고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다 했기 때문에 부피비나 분자수비나 똑같고요. 그지? 뭐 들어가야 돼? 개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16번. 보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야, 고등부 보면 그냥 몰수비라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10. 아, 그게 아니고 B가 들어가네. B.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야, 그라이 안 나오지. 됐지? 들어갈 게 없는데, 그지? 자꾸 넣으래. 자, 여기서 니들 요 안에 요거도 좀 알 수 있어야 돼. 자, 요거요. 한 부피, 육면체 한 개가 1부피야. 됐지? 1부피. 1부피인데 1부피 안에 지금 몇 분자 들어가 있어? 몇 분자? 한 분자. 원자. 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원자. 기억나나? 알갱이 한 개라고 원자. 맞지? 원자. 그래서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이 원자 분자야. 그래서 분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도요, 분자 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럼 산소는 큰 건데 반만 들어가나? 아니지. 큰 거라도 분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즉 한 부피 속에 한 분자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어떤 거든지 같은 부피 속에는 한 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수증기도 한 분자. 됐지? 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 수소가 한 분자가 아니고 만약 한 분자가 더 있다면 여기도 한 분자 더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한 분자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되고 여기도 물도 수증기도 한 분자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된다고.
요 안에 육면체 안에 100개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도 100개 들어가 있고 산소도 100개 들어가 있고 수증기도 100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자리가 너무 비좁은데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그지? 실제 기체는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 맞지? 그지? 자, 그래서 그지? 같은 부피 속에는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갑니다. 됐나? 그래서 물 만드는 거는요 2대 1대2. 오, 야, 그러면 너 이거 기억해야 돼. 2H2 플러스 O2 해서 2H2O. 매우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지. 화학 반응식 일단 알아야 되고요. 자, 화학 반응식 일단 알아야 되고 개수까지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얘들의 질량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질량의 비 몇 대 몇? 1대 8대 9. 질량의 비 맞지? 왜? 수소 4개니까 4, 산소 2개니까 16짜리 2개니까 32 해서 1대 8 하면요 36, 9. 자, 그 다음 얘의 부피비 몇 대 몇일까요? 부피비는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부피비하고 똑같아. 되겠나? 개수의 비 몇 대 몇? 2대 1대 2. 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피비 가지고 계산해 볼게. 자, 봐봐. 산소가 5리터가 있어. 산소 5리터를 모두 수소하고 반응시켜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었대. 수증기의 부피는 몇 리터가 나오게요? 산소 5리터를 반응시켰대. 그럼 수증기 몇 리터 나오게? 10리터 나오잖아. 이거는요, 그지? 개수비대로 나온다고. 1대 8대 9가 아니고 부피비는 2대 1대 2. 됐어? 2대 1대 2. 그지? 그러면 자, 수증기 30리터를 만들려면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부피는 몇 대 몇? 얼마 필요하다? 수소 얼마 필요하다? 수소는 2대 1대 2인데 얘하고 똑같은 양 필요하잖아. 그래서 수소는 30리터. 산소는 몇 리터? 금마의 반 15리터 필요하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질량에 비하고 부피비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어차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맞지? 써야 되는데 질량비와 부피비를 서술하시오. 서술형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금 했듯이 30리터를 반응시켰을 때, 그지? 몇 리터 필요하게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암모니아 생성 반응. 요것도 고등부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암모니아 N2 플러스 3H2 해가지고 2NH3. 야, 만약에 이거 봐. 질소가 자, 지금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자, 1대 3대 2지. 맞지? 자, 개수비가 1대 3대 2. 다시 이야기하면 부피비가 1대 3대 2인데, 자, 여기에서 암모니아를 암모니아 분자를 합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지? 4 곱하기 10의 12승 만큼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필요한 질소 기체는요, 몇 분자가 필요할까요? 뭘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것들이. 영주야, 알제? 몇 분자 필요하게? 오, 그거잖아.
뭐 쓴 거야? 여기 개수비가 1대 3대 2지. 개수비가 부피비 1대 3대 2지. 이 부피비가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자수비라고 이렇게 이거 쓴 거야. 되죠? 됐나? 자, 그래서 봐봐. 여기가 1대 3대 2인데 있잖아. 1대 3대 2인데 얘가 4 곱하기 10의 12승계가 필요하대. 그러면 1대 3대 야 뒤에 거 이거 10의 12승 야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맞지? 똑같이 해주면 돼요. 10의 12승 10의 12승인데 앞에 숫자만 바꿔주면 되잖아. 숫자만. 얘가 2 얘는 1 2대 1 절반이네. 그럼 2 곱하기고 얘는 3배네. 6 곱하기고 이렇게 된 거잖아. 분자수. 맞지? 그래서 1대 3대 2.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개수비가 부피비고 분자수비다. 요런 거,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도 봐. 개수비가 부피비고 분자수비인데요. 얘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3대 2라고. 됐어? 잠깐 테스트.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 질량 관계 당연히 무슨 법칙 들어가야 돼? 질량 보존 법칙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질량 관계.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질산은 반응물 짱. 그다음 염화은 질산나트륨 생성물 짱. 그래서 우리는요 반응물의 총 질량의 합이 생성물의 총 질량의 합과 어떻다고? 같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A 플러스 B는요 C 플러스 D하고 똑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거? 아무거나 다. 내용 안 봐도 돼. 질량 보존 법칙은요 무조건 다 성립한다. 기억 니은 디귿. 됐지? 그 다음 3번. 자, 요거는 좀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든 질량 보존 법칙 자체는 성립이 되지만 기체로 날아간다면 질량이 감소하게 자 측정이 되고요. 외부로부터 뭔가 질량이 뭔가 들어왔다면 질량이 증가하게끔 보이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되지만 질량의 변화를 보는 거야. 알겠지? 질량의 변화. 자, 강철솜을 토치로 가열하면 강철솜에 뭐가 갖다 붙어? 산소.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자 요거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 하면 요거는 무슨 반응이야? 기체가 발생합니다. 무슨 기체인지 알아야 돼? 이산화탄소 기체.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 이산화탄소 기체 나간다. 이산화탄소. 자, 기체가 날아갔으니까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 전에 이거 달걀 껍데기에도 질량 보존 법칙 된다면서. 근데 열린 용기를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날아가서 줄어들었잖아. 자, 그런 얘기야. 알겠지? 날아간 거 잡아오면 질량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 탄산나트륨과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야, 이거는 무슨 반응이겠노? 오, 정답. 탄산, 칼슘, 앙금, CaCO 둘이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은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그지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거 아니기 때문에 1등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성분 물질의 질량의 비. 자, 질량 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법칙? 저거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자, 봐. 요거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냐? 서술하시오. 나왔다. 뭐라고 적을까?
뭐라고? 말로. 일단 뭘 만들 때? 자, 화합물, 혼합물 안 됩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 금마들의 질량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됐나? 다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조금 더 길어졌지? 어쨌든 화합물이 있으면 금마를 구성하는 원소가 있겠지. 인마들의 무슨 비가 일정하다고?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이 말이야. 됐나? 한 번씩 적어봐.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금마를 구성하는 원소를 성분 원소라고 하는 거야. 성분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이겁니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어떤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 핵심,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뭐가 들어가야 되게? 화합물, 또 성분 원소의 질량, 맞지? 비율. 안 그러면 성분 원소의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가도 돼. 맞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됐지? 성분 원소의 질량의 비가 일정하다. 자, 요런 말이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질량의 비가 일정한 것 골라라. 뭘 찾으면 된다고? 화합물, 맞지? 혼합물 댕. 수용의 혼합물 댕.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이라 해야 된다고. 한 가지 물질. 순물질. 얘는 설탕 플러스 물, 두 가지 물질 안 돼. 설탕 플러스 물, 이런 거 안 돼.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 플러스 물, 맞지? 이런 거 안 돼. 썩는 사람 마음이야. 자, 이런 것들은요, 안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 5번 갈게. 자, 봐라. 수소 10g, 산소 40g, 반응을 시켰더니 물이 45g이 생성이 되고요. 수소가 5g이 남았다.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를 구하시오. 몇 대 몇? 외웠으면 1대8. 외웠으면 1대8. 만약에 못 외웠다. 맞지? 못 외웠다. 자, 그러면 계산해 줘야지. 봐봐라. 누구와 반응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그래. 자, 저거 수소 플러스 산소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 물. 됐지? 자, 여기서 수소 몇 그램 썼어? 10g 썼을까? 다 못 썼을까? 반응한 것만. 자, 반응한 거 몇 그램? 그렇지. 수소 10g 넣었는데 5g 남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다 적지 말고 요거를 잘 읽고 반응에 참여한 것들만 딱 적는 거야. 자, 수소 몇 그램 반응했어? 5g. 그리고 산소 몇 그램 반응했다고? 40g. 그래서 물이 몇 그램 만들어졌다고? 45g. 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한 정수비를 적는 게 이게 질량비야. 자, 몇 대 몇? 1대 8대 9. 됐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요, 몇 대 몇? 1대 8. 됐지?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 자, 야, 이것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던데, 볼트 10개 있어. 볼트 10개. 너트 12개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화합물을 BN3를 만들었어. BN3 몇 개 만들 수 있겠노?
4개 오케이. 남는 것까지 적어주자. 남는 것. 뭐가 몇 개 남았다? 볼트가 그렇지. 6개 남았다. 되겠나? 이거를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렇게 그려. 물론 그려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 다 못 풀어. 맞지? 시간 됐다 많이 걸린다고. 자, 그래서 그지? 머리를 사용을 하자. 우리는 그지? 머리를 해야 돼. 그지? 맞지? 머리 쓰는 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지? 맞지? 단순하게 하는 거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도 보면, 야, 그거 있대. 수학 진짜 잘하는 사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뭐 이런 거 한 번씩 나오대. 정승재 말고, 그 사람은 학원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은 아닌데, 수학적 원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서 막 가르쳐 주더라고. 이상한 거 이렇게 도형 그림 막 나와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게 뭐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는 아주 멋지던데. 네,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보여. 수학을 못하지. 자, 간다. 그 다음 7번 구리를 가열해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의 비는 일정하제.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맞지?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의 비까지도 일정하다. 이 화학 법칙은 뭐라고? 질량이 반응 전후에 같다가 아니고 질량의 비율. 맞지?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알겠지?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거는요. 일정 성분비 법칙. 자, 됐지?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익혀지는 거야. 그지? 자, 8번. 일정한 온도 압력. 봐라. 온도 압력 나왔어. 그럼 기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각 기체 무슨 사이에?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대. 무슨 법칙? 기체 반응 법칙. 그지? 기체 반응 법칙.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기체가 나와 있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도 기체. 부피. 자, 부피 몇 대 몇. 저거. 2대 1대 2. 됐지? 2대 1대 2 적고 나서 저거 또 무슨 생각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봐. 그 밑에 그지? 수소 50, 산소 50이니까 여기 50 적어. 50. 자, 50 적었지? 그런데 얘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2대 1대 2. 얘가 2라고 보면 얘는 얼마만 있으면 돼? 25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쓰일 때 얘는 얼마 써요? 25. 그래서 얼마 생겨? 2대 1대 2. 얘가 똑같지? 50 생기는 거야. 됐어? 후짜! 그러면 얘는 없고요. 얘 25 남았지? 얘 50 만들어졌지? 자, 그래서 완전히 반응시킬 때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 종류는 누구? 그래, 산소. 몇 밀리리터? 25 밀리리터. 되겠나? 자, 그 다음
수증기 40ml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자, 다시 수소, 산소, 자, 수증기 해가지고, 자, 2대 1대 2 부피 비니까 2대 1대 적어놓고, 봐봐. 수증기를 40을 얻고 싶대. 자, 얘를 40을 얻고 싶대. 그런데 뭐? 필요한 수소와 산소. 자, 얘하고 얘는 몇 ml씩 있으면 되게 그거 찾는 거야. 적어 놓으니까 쉽지 않나? 수소는 수증기하고 부피가 똑같지? 수소 얼마 필요하다? 40. 산소는 얼마 필요하다? 20.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수소기체, 그지? 땡땡. 40ml 필요하고요. 40ml. 산소 댕댕 몇 ml? 20ml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뒤쪽에 있는 요거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자, 요거 풀어봅니다. 자, 요거 쭉쭉쭉 해가지고 일단 요까지 지금 요번 시간에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그 뒤에 거는 숙제고요. 자, 지금 풀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좀 봐줄게.